2024네요. 예, 2024.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학할 학년도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2024학년도 편입생물, 즉, 편입을 위해서 생물학을 공부하자. 이런 얘기죠. 그 편입생물을 강의하는 저는 엄박사라오. 제가 사실 이력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99년부터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강의 연차만 22년 차가 되니까요. 그 와중에 이제 처음 시작은 의편이었고, 그 다음에 미트, 피트, 또 전공 계열 편입까지, 그러니까 이쪽 계열만 진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 이력이 너무 많아서 딱 정리했어요. 다 정리해서 핵심만 제가 좀 남겨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저는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제 전공이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물론 박사 한 7년 반을 했답니다. 정말 죽을성살동했어요. 박사의 마지막 논문은 Serial Analysis of Gene Expression, 즉 유전자 발현을 공부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 가스트릭 캔서, 즉 위암이었다. 그리고 리버 캔서, 그러니까 간암도 했어요. 위암과 간암도 했는데 제가 박사를 7년 반을 했으니까 분자생물학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데서 그 모델이 이렇게 암만 했느냐? 아니죠. 네, 그 전엔 마늘도 했다고. 즉 식물도 했답니다. 그런데다 랩 세팅 멤버, 우리 교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서 그래서 참 솔직히 진짜 인생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소.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되게 공감을 많이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을 도왔던 것 같고 99년부터 지금 2023학년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얘기죠. 이후까지 계속 저는 이렇게 편입 쪽을 도와드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가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연도를 나눠드릴 때가 있는데 99에서 이제 2000 잡읍시다. 2000년대는 주로 의편만 있었어요. 의편만. 그러니까 의편, 약편.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연고대 편입생물, 즉 생명계열 편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생명계열 편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생명계열 편입에 있어서 제가 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인 걸 또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곧 연고대 편입생물 기출 동형 문제 풀이가 김영 출판에서 나올 거고 그 저자가 접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기출이 제시될 것이고요. 그 얘기는 누구보다 잘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것만 딱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외길 인생, 그죠? 한 20여 년 여러분들이랑 편입생물을 함께 왔고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제는 옷도 막 애같이 입고 다니고 머리도 질끈 묶고 다니고 막 이래요. 이 나이를 몰라 사람이. 맨날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전공 편입생물이라는 게 뭘까요? 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전공 계열 편입. 이 전공 계열 편입 또는 생명계열 편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생명계열 편입은 연세대 시스템생물, 고려대 생명과학부, 이화여대 생명과학전공, 중앙대 생명과학부, 서울시립대 생물학과, 그리고 그 응용 분야로서 연세대 생화학, 이 생화학이라는 분야가 이름이 생화학으로 붙어서 결국 뭐랄까 물질 대사만 생각을 하시는데 생화학의 한 분야가 DNA와 RNA의 대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유전자 발현 아닌가요? 유전자 발현 연구도 많이 하시는 학과예요. 그리고 연세대 생명과학도 유명하죠. 고려대 생명과학부, 그리고 요즘 간호가 또 시험을 보기도 하고 중앙대 생명과학부가 시험을 안 보다 시험을 보게 되었죠. 건국대 생명특성화대학 등도 있는데 자 사실은 이들 학교만 생명계열에 편입이 있느냐? 생명 관련 학과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더 있어요. 뭐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했지만 전공시험을 보는 학교다라는 거죠. 전공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대비를 하는 거죠. 이 밖에 직어국이라고 해서 지방대 거점대학도 있습니다. 경북대와 부산대. 또 이거 빼면 또 서운하셔. 경북대하고 부산대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비전공이었던 친구들이 경북이나 부산을 거쳐서 다시 연고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장기 플랜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 거점 대학 중에서 경북대하고 부산대는 실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생명계열로 계속 나아가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경북대로 갔던 친구가
이번에 서울대 치의학연구실에 이제 학위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학 박사를 딸 것 같은데 거기서 학위를 하면 그런 식의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 자, 생명계열 편입의 전망, 그러니까요. 생명계열의 편입의 전망은 들어가서 2년 또는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면 의대를 갈 수 있다. 의편입을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 의편에 가려고 하죠. 뭐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장기 플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의편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자신의 경력을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계열 편입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생명계열 편입이 이렇게 스카이 계열의 학교라면, 그지? 이쪽 높은 학교들이라면 아무래도 의대 편입이 좀 더 수월해지긴 하죠. 그것도 맞긴 합니다. 그 밖에도 요즘에는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바이오 그 의약품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대하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기초 과학 쪽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참 아쉽습니다만 나아질 겁니다. 예, 우린 또 꿈을 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아가는 것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 좀 아쉽긴 하네요. 고생이 참. 그치 뭐 해봅시다. 편입생물 또는 전공기초 실험이라고도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시험의 양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시험의 양식은 연세대가 제가 2018학년도부터라고 써놓은 이유는 2017학년도까지도 시험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형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2018학년도 이후에 형식이 48에서 50문항으로 비교적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좀 제한을 붙인 거고요. 여기서 보통 짧은 서술형이나 주관식 또는 이제 단답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요게 한 많으면 5개. 그러니까 50개 중에.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객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40개 이상의 객관식이 출제되고 있으며 연세대는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생물하고 화학을 같이 던져줍니다. 죄송합니다. 90분이 아니라 3시간. 그래서 이제 90분 생물, 90분 화학인데 한 번에 준다고, 한 번에. 시험지를. 그래서 알아서 풀라 이거죠.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90분 안에 푸는 시간이, 그런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문항수 자체가 되게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실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문항수로 승부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이후에 6에서 7문항 출제되고 있는데요. 6에서 7문항이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6문항에서 7문항에 소문항 2~3개가 첨가됐죠. 즉 1번에 1 이런 식으로 2, 3 이렇게 붙는 거고요. 이게 모두 서술형인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문제 형식이 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두 서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변별력이 약간 부족해졌겠죠? 그래서 공X 문제, 10개 정도의 공X 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틀린 거 찾기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형식, 다시 말해서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양식도 있는데 바로 2023학년도 올해 따끈따끈하게 본 거 거기서 객관식이 3문항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3문항은 뭐요? 자, 이렇게 출현한 이유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를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가면역 질환의 이름을 찾는 거였어요.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은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나온 이유는요. 이번에 의대 편입이 있었어요. 의대 편입 인원이 있었고 그 의대 편입이랑 전공 계열 편입이 시험을 같은 걸 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의편스러운 문제가 몇 개 들어와요. 근데 우리 전공 계열 편입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이건 다 풀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렸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영향 같은 거는 좀 참고해 보시자. 그건 중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중대도 가끔 의편이 모집 요 인원이 나오는데 그 시험지를 생명계열 편이니까 같은 걸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럴 때는 문제 안에 좀 난이도 있는 게 더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의편이 생명계열 편입보다 전 난이도란 말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요. 생물에서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많다예요, 많다.
외울 게 많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외울 게 많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중앙대는 30문항 객관식으로 출제되어 있죠. 예. 그리고 중앙대 정말 예쁜 학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공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번 주에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해설이 더 중요해요. 이 학교는 30문제 중에 4개 정도가 좀 아리까리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 4개 정도의 아리까리한 걸 잘 맞추는 것이, 그렇죠. 이게 합격을 좌우해요. 그건 좀 요령이 필요한 것도 있답니다. 그냥 단지 지식이 아니라 조금은 요령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화여대, 제가 보기에는 연대, 고대, 중대보다 제일 어려운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시험 문제는 좀 까칠합니다. 이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러니까 30문항이 출제되는 건 맞는데요. 30문항인데 그 30문항 중에 20문항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10문항이 20지선다인데요. 이 객관식도 그러니까 20개의 객관식 문제도 다 멀티플 초이스예요. 그 멀티플이 그러니까 고르다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지치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보고 나와서 제가 복기를 부탁하는 것도 좀 미안할 만큼 그 정도로 까칠합니다. 이 학교가. 거기에 20지선다는 뭘 얘기하냐면 보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안에 20개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기호를 쓰시오. 이게 4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 보기 1, 2, 3, 4가 용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용어가 나왔다. 예를 들어 유전자 가위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전자 가위가 들어갈 말을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그거라면 단답형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모두 숫자라는 겁니다. 1에 10, 2번은 5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생물에서 숫자로 답을 할 수 있는 거 뭐? 유전 문제죠. 이 학교가 유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유전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농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 인원하고 이거 더해서 얼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냅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숫자가 들어가는 게 있죠. 생물에서 복제를 하는 효소 중에서 복제를 돕는 효소 중에서 6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걸 뭐 덧셈을 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까칠한 학교예요. 하지만 또 이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20명 정도 나옵니다. 와, 이러면 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 모집 인원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연세대 시스템 생물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입이 좀 한계잖아요. 나와야 나오나 보다 하는 거잖아, 사실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5명 이내. 5명 이내. 그런데 연세대 이번에 생화과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7명인가? 그 정도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생명공학도 보통 6, 7, 이 정도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적게 나오면 한 3, 4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대는 아무래도 조금 인원이 적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합격 보고를 할 때도 좀 연세는 좀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모집 인원이 적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1차 합격은 저도 진짜 많이 시키는데 또 이게 또 서류가 또 좀 있어가지고 서류는 뒤에. 그 다음에 고려대가 이번에 난리가 났죠. 고려대 생명공학부가 30명이 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되면 수능보다 쉽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영어 컷만 넘기고 생물하고 화학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동기열이면 더 유리하죠. 학교 공부하면서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려대 근데 평상시 이번에 진짜 많이 나온 케이스고요. 고려대 생명과학부나 고려대 생명공학부가 보통 한 20명 가까이? 네. 많이 나오는 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가 또 최대 한 30명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에는. 중앙대도 보통은 10명에서 20명은 나오는 편이고,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여러분들 뭐 수능 해보셨겠지만, 사실은 수능에서 수시, 정시, 인원수 나누면 정시가 많아봤자 14명? 18명? 많아봤자? 전국을, 물론 이것도 전국, 우리도 전국이구나. 하지만, 그제? 이쪽이 확실히 전망이 있지 않을까? 요즘 자연계는 확실히 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연대 기피현상인데 자연대 가야 되냐고? 의대 가기 위해서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이게 블루오션 지대가 되지 않겠어 앞으로? 이게 자꾸 우리가 찡찡거리면 좀 투자를 해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보자고요.
예시 문항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시 문항을 보여드리려는 이유는 그래야 뭐랄까 요령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 요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해야지. 우리 과학자인데 분석을 좀 하셔야지. 자, 이게 연세대 문제거든요. 연세대 문제의 특징은 답은 1번인데 핵심은 뭐죠? 예, 보기가 모두 영어다. 그러니까 용어는 원어를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학교만이 아닙니다. 예, 다른 학교도 비교적 뭐 중대가 좀 덜하기는 한데 보기 정도는 영어로 쓰실 수 있고요. 실제는 문제 안에도 조금씩 영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초반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기초반 때부터 일주일에 한 몇 개 정도 되지? 한 40개 정도 되나요? 예, 제가 수업할 때마다 영어 단어를 모아서 그걸로 공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 공부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의 용어는 몇 개를 하면 될까요? 생물의 용어는 캠벨이라는 일반 생물학 책에서 얘기하는 게 약 2,500단어입니다. 저는 핵심 단어로 1,300단어 정도 제안하거든요. 영어보다 쉬워요, 영어보다. 예. 그래서 문제 살펴봤고요. 고려대 문제입니다. 고려대 주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백질 구조 배울 건데요. 단백질에서 분자 구조 그려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쓰는 이런 식의 아주 생화학의 기본 유형이에요. 생화학 기본 유형. 이런 것들도 문제 나오는구나. 그리고 3차 구조에 기여하는 아미노산 결사슬 사이의 상호작용 중에 5가지는 4가지의 비공유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결합, 반대로 발심이 있고 그리고 이황화 결합이 추가돼요. 이황화 결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가장 기본 유형이죠.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또 거기서부터 복잡하게 가기도 하죠. 생명 계열의 편입은 책을 지정해주는 학교가 대부분인데요. 보통 캠벨은 저자고요. 여기 캠벨. 돌아가셨는데 예, 첫 저자이셨고 이분이 유일하게 또 이제 식물 계열 전공자예요. 그래서 생명 계열의 책이 이렇게 꽃이 나오는 거 참 신기하죠. 캠벨 생명과학 12판이고요. 이건 11판이고요. 보통 이게 이제 번역판이 지금 여기까지 다 나왔으니까 번역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이 있는데 이 책을 지정하는 학교가 있고 포커스라는 요거 다음 버전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전 버전인데 그래서 포커스 3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좀 하나 정도는 9판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 생물학 책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연세대도요.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서 시험 문제 내요. 그렇다면 생명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이 책은 통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꼭 봅시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드리죠. 그런데 사실 또 시험 문제가 또 이게 지엽적으로 나올 땐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와. 근데 이 책에서. 그렇다면 이게 배구 자다가 침도 좀 묻혀놓고 그렇게 어떤 친구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편입해서 붙었을 때 그 친구 이제 요걸 봤었는데 이 포커스가 요약이에요. 이 책의 요약본. 그래서 이 책을 10번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커먼 책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10번 보면 됩니다. 10번 보면. 그래서 이 책이 좀 작으니까 이 책을 10번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다면 왼쪽 책이 낫고요. 이 두 책을 비교해 드리자면 단원이 굉장히 비슷하겠죠. 당연히 약간 요약본인데요. 이렇게 1단원에서 8단원까지 있고 여긴 7단원 결국 똑같은 거고요. 정말 요약입니다. 그림도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생물의 분야를 좀 보자고요. 생물의 분야는 일단 생화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생물의 화학적 조성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물이 단백질로 되어 있죠. 바로 그런 거. 그리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포 수준에서의 공부가 있는가 하면 유전, 바로 그 맨델이 얘기한 유전 법칙과 그리고 DNA, 우리나라 사람이 다 아는 DNA, 그 DNA와 RNA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파트, 이 지구의 생물이 되게 다양하게 살거든요. 그것이 진화의 결과물이고 생물이 다양하니까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그 큰 분류군 중에 하나가 동물과 식물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동물에 속하고 그럼 당연히 우리부터 공부해야죠. 그래서 동물,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며 이게 참 이 생물은 원래 오지랖 아닙니까? 생물은 생물과 환경,
무기환경을 합쳐서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 상호작용의 분야를 생태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야로 봤을 때 1장에서 여기까지가 약 23장 정도까지가 되죠. 캠벨 챕터는 약 5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래도 좀 한 반 정도, 반 좀 더 못 미치는데 여기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긴 해요. 그리고 동물의 구조화 기능은 약 10챕터 정도가 해당이 되고 10에서 11개 정도 되고 식물은 5에서 6개 정도 되죠. 이런 걸 제가 참고해서 출제 분야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이 책도 괜찮지만 포커스도 추천을 해요. 요약본을 그냥 달달달달 공부하기에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출제 성향은 주로 연대 갖고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려대는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항을 분석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연세대는 50문항이나 되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제가 분야를 알려드렸죠. 생물의 화학조성, 세포, 아이코 앞에로 가볼까나? 이게 되나? 예, 됐다. 생물의 화학조성, 당황하지 말고 항상 이럴 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생물의 화학조성과 세포와 유전과 분자 생물학이 어디까지라고요? 1에서 23장까지라고. 여기까지가 얼마를 차지해? 이만큼을 차지했다고. 되세요? 이거는 이제 2회 정도를 비교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만큼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앞장은 좀 딸딸딸 공부 좀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물생리학. 아무래도 식물생리보다는 동물생리가 월등하게 많이 출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뭐. 저도 사실은 생물 전공을 하면서 사람 말이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위암과 간암으로 연구를 해야 곽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 중심이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속한 동물생리학이 시험지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래 생물학의 연구의 시작이 동물생리로부터 출발을 했다가, 그러니까 동물이 어떻게 사느냐를 봤다가 그 동물을 구성하는 게 세포 아니오. 그러니까 세포의 모델도 사실은 아무 말 안 하면 거의 다 동물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세포실에서 공부하다가 세포를 구성하는 생화학적 세계, 그러니까 생물은 결국 화학 세계니까 유기분자. 그래서 유기분자까지 그 공부가 점점 내려가는데 그 유기분자의 모델이 동물 세포이다 보니 결국은 동물 공부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 면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동물생리학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때때로 동물생리를 먼저 공부해서 이렇게 이 흐름을 찾아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언제는 기초 때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수능도 이렇게 되어 있죠. 수능은 이렇게 동물생리를 배우는 것이 생물 1, 그리고 세포나 생화학적인 부분을 배우는 게 생물 2. 근데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배우고 온 친구들이 생물 2를 안 하네?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와서 일반 생물학을 떡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앞에가 갑자기 생화학이 나오네요? 여기 화학이 생물 2께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보충 수업 받아야죠. 예전에 학계가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희 교수님이 저희 이제 신입생들 보충 교육을 전에 시켰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생물을 안 보고 온 친구들도 많아서. 우리는 이것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도 잘 따봅시다. 학점, 그쵸. 잘 따야죠. 자, 이렇게 해서 편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언박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줘야죠. 예, 저는 편입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오지랖입니다. 이게 오지랖퍼예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오래 한 일을 하다 보니 오래. 그러면 그거에 부수적인 일들도 막 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우리도 이렇게 문어발 확장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저도 참 이렇게 깨톡 이런 거 하는 사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깨톡 이것만 하더니 요즘엔 쇼핑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 게 없네. 저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편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일들, 편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생물시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쵸?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생물학 전공 기초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게 돼요. 보통은 1차를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1차 시험의 비율이 가장 커요. 사실은 이 이후에 서류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 서류 심사를 고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이제 신청을 할 때부터 이 자료를 집어넣게 되고요. 연세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이 된 다음에 이런 서류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런 서류 안에는 영어 성적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영어 성적은 컷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대는 공인 영어를 인정을 해주고 있죠.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토익이나 터플이나 여기서 공인 영어 성적을 딱 컷만 넘기면 됩니다. 솔직히 그러면 불이익은 없고요. 그래서 공인 영어 성적이 있고 고대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고대가 없앴습니다. 아이 착해라. 왜냐면 그때 시험을 막 못 보는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그때부터 아이고 영어 뭐지? 빼줬어요. 그래서 없고요. 그리고 중대나 이대는 없죠. 하지만 공인 영어 성적이 있으면 그걸 서류에다가 제출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제한이 있고 이 컷은 못 넘기면 안타깝게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1순위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소개해드리고 이왕하는 바에는 해서 이제 나중에 그걸 서류에도 넣자. 학점 이런 것도 서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 뭐 동아리라던가 연구라던가 이런 비교과 활동들도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거 아직 안 챙겨 놓으셨다고요? 나중에 저랑 공부할 때 자꾸 안 챙겼다고 하는데 제발 좀 챙깁시다. 제가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한테 편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 그 이유예요. 좀 이런 거 준비를 하시라고. 그리고 전공 기출시험이 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렸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제가 기출 공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표를 좀 가지시라고. 저기를 풀어야 돼. 보통 여러분들은 실력이 좀 갖춰지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죠. 내가 가야 될 바를 먼저 봐야 산을 봐야 저 산이 어떻게 생겼나 내가 좀 제대로 올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서류 말이에요. 이 서류도 미리미리 좀 합시다. 미리미리. 그래서 뭐 지금 휴학을 하려는 친구들이 계신다면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한 학기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해보면 어떠실까?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관련 학점이라는 것이 그 전체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관련 수업을 들었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수업을 좀 학교는 다니면서 들을 수 있고 그게 공식 이력이라고 하는 거죠. 저랑 같이 공부한 것을 공식 이력으로 넣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저랑 공부한 건 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뭐죠. 여러분들 스터디 한 거야, 스터디.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죠. 비교과 활동 봉사도 괜찮고 동아리도 괜찮고 근데 그런 활동 하나 정도 하면 좋은 딱 하나만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이런 거 신경 써서 좀 챙겨 놓으시면 내 서류가 좀 풍성해지잖아요.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대동소이 사실 나중에 가면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다들 그렇게 뭐 뛰어난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만 하자고. 조금만. 할 수 있을 때. 제가 지금 1월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7, 8월에 이런 얘기를 하겠소? 그때는 마련할 수도 없는데 지금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넘어가네요. 뭐지? 여기는 이렇게 만든 것만 넘어가는군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Z 건너뛰어서 A 했고 이제 Z. 그러니까 원래 처음 읽고 끄덕이면 다 읽은 거야, 그지? Z. 자기소개서 학계서. 제가 이거 합니다. 면접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오지랖 그랬잖아. 오지랖이에요, 제가. 쇼핑몰도 하고. 막 이게 그런 거죠. 자기소개서 학계서를 하게 된 배경 간단한 겁니다. 합격을 해야 되니까요, 합격을. 제가 1차 합격했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그것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도 여러분들 많은 합격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결론은 최종 합격이어야 되니까. 참. 근데 그 최종 합격은 1차만 갖고 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앞에만 도와드렸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막 이것도 해드려야지 뭐 이제. 그래서 자기소개서 학교에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에서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학과 과목을 들을 때 뭐 수강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생명과학을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고치고 싶어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감염 질환들, 우리 바이러스 감염 같은 문제 이런 걸 해결하고 싶어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환경을 정화하고 싶어요. 우리 지구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일들을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런 목표를 가진다면 그 목표에 맞는 수강을 하고 있어야 아, 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편입을 위한 노력을 쓰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계속 뭐 생명 공부 열심히 했어요. 화학 공부했어요. 그것을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그 학과목 수강을 하고 과목을 듣고 뭐 학회를 좀 학회 뭐 세미나 이런 것도 듣고 그런 경험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전공 공부도 하고 전공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논문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놓는 걸 쌓아놓으면 좋겠다. 거기에 비교과 활동으로 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그죠? 우리는 미친 과학자는 아니라고 우리 정신 똑바로 박힌 과학자라고요. 봉사심 갖고 있고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싶고 우리가 연구할 때 연구비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거 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를 해야죠. 우리가 이상한 연구만 머리 이상하게 막 이렇게 풀어헤치고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뭐 챙겨놔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글을 써요? 글을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든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서류에 칸 채우기야. 서류에 칸 채우기. 그래서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월부터 이렇게 떠들잖아. 여러분들은 보통 뭐 좀 나중에 할게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좋다고 하지만 이건 해갖고 오자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생물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제 시험 1차를 통과해 볼까요? 그 1차를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이 암기 내용이 되게 많다. 맞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생물이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간단해요. 이름이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다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들을 많이 붙여놨으니 어떻게? 네? 그래서 간, 심장, 신장, 위, 소장, 대장 뭐 어떻게 이거 다 외워야지.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까먹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외우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계속 외워야 돼. 계속. 가기 전날까지도.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도 밤을 3번 샜거든요. 이게 1월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조금 수업도 좀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안타까워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래 서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재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좀 그분들은 이제 제가 좀 잘 못 쉬니까 자꾸 쉬라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또 쉴 거, 조금 더 많이 쉴 거야 이래놓고 이제 막 밤을 막 연장 3번 세고 막. 선생님은 도대체 언제 일을 줄이시냐고.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직전 특강을 해서 그래요. 이제 이번 주에 중대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난주에 중대 마지막 특강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도 계속 제가 특강을 해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까먹으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3일만 안 봐도 생물을 싹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기 전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기가 외로우니까 제가 같이 해드리는 거잖아요. 직전 특강으로. 그리고 전 직전 특강을 문제풀이로 하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면 조금 눈에 안 들어와. 그럴 때 문제 푸는 게 좋아요. 문제 풀면 그게 좀 이제 좀 꾸역꾸역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공부할 때 되도록이면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처럼 반복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멋있죠. 네, 이것만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뭘까요? 교재. 제 교재들입니다. 제 교재 표지들. 그쵸? 이제 책들은 표지가 이뻐야 돼. 그 표지로 특성을 좀 줄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몇 개의 교재가 개편될 예정에 있기는 한데 여기 좀 개편 예정이 좀 있네요. 예,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제가 진짜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하는 편이어서 예, 몇 개 교재 개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알려드려야죠. 미리미리. 자, 1월부터 저는 공부하는데요. 1, 2월에 이론. 근데 이제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이론과 문풀을 병행하는 편입니다. 생기초 생물. 자, 기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초니까 나는 뭐 생물 전공했으니까 다음에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생물 전공 안 했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적으로 틀을 잘 갖고 계시냐고요.
4년 동안 배웠던 게 착착착 챕터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1, 2월이에요. 그래서 1, 2월은 생물 전 분야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태, 뭐 식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물에서 이렇게 큰 틀을 갖고 있구나라는 공부를 하시면서 요즘에는 제가 여기에 기초 영어 용어부터 챙겨드립니다. 숙제가 좀 있죠. 그리고 2월 달에는 생화학 기초 특강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2도 좀 잘 안 하셨기 때문에 화학을 좀 낯설어 할 수가 있어서 생물 기초를 할 때는 좀 잘 안 하고 근데 이 뒤에 3, 4월에 기본 들어갈 때부터 바로 그냥 생화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화학 기초를 해서 이걸 대비를 좀 하는 거죠. 기본 생물에는 식물 생태 진화 분류는 빠집니다. 아까 보셨죠?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그 출제 빈도를 보면 앞으로 쭉 가보면 가자. 출제 빈도가 식물 생태는 이게 조금이에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식물이나 진화 생태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주요 분야를 좀 많이 공부하자가 목표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요 분야는 가끔 좀 심화된 내용도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냐면 생물학과 1학년, 2학년생들이 다 세포학이나 생화학 강의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우리가 3학년 편입이니까 암암리에 그냥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냥 툭툭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저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반 생물학 그리고 심화 편입 생물에서는 조금 전공 여기서 전공 다른 게 아니라 세포나 생화학 파트를 조금 더 세포나 분자생물학 파트를 조금 깊게 해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책이 세포생화학과 그리고 생리학이 나뉘어져 있고 기본 문풀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4개월 코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좀 어떤 면에서 조금 시간을 좀 천천히 만든 것도 있는데 문제를 좀 병행하기 위해서예요. 문제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의 중요한 점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제가 문제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습 요령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맞아요.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예습도 하지 마세요. 복습만. 그리고 시간이 만약 나면 그냥 일반 생물학 책 읽는 거. 시간이 좀 나면 뭐 하라고요? 서류 준비하세요. 서류. 즉 영어.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6월까지 끝내는 거예요. 6월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서류 또 학교 다니실 수 있다면 한 학기라도 조금 더 다니시라니까 학점 관리도 좀 하시고 뭐 비교 활동도 좀 하시고 이런 거 좀 하면서 생물을 틈틈이 듣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제끼시면 여러분들 이때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야. 유지는 하시라고. 유지. 어차피 계속 까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계속 차곡차곡 제 머릿속에 익숙하게. 근데 사람은요. 처음에 낯선 게 들으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때부터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럴 텐데 그걸 7, 8월에 해봐. 그러면 이제 그 애는 편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살살살 귀에 노출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막 이렇게 틀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어 공부하듯이. 그래서 노출시키고 제가 계속 막 떠들어 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 드릴 테니까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는 과정이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가끔 좀 봐주기도 해요, 저는. 내가 또 맥시멈 또 7, 8월까지 봐준다, 이제. 왜냐면 여름방학 때 좀 학교들이 또 좀 이렇게 활동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좀 참가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때부터 좀 할 일이 많아지긴 하네요. 심화 편입생물 이외에 식생분질이 들어가요. 식물 생태 진화 분류 한 번은 또 좀 해줘야죠. 기초 때 했으니까 이때 한 번 더 해서 좀 다져줘야 되죠. 이때는 요 책은 올인원이라 문제 풀이까지 다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필기를 힘들어해서 강의 노트책도 이번에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필기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진짜 팔 떨어져 나가고 있어. 아직도 굳은 살이 있어요, 이게. 이게 필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쓰더라고요. 제가 써야 여러분들도 쓰지? 그래야 외워져요. 그게 오래 가요. 몸을 괴롭혀야 오래 가요. 그리고 사람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힘을 내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 공부한 흔적이 어딨어? 이 굳은 살이 박혀있어. 뿌듯하죠. 내가 이렇게 굳은 살이 박을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네. 그죠? 저는 이제 여기 눈가에 주름이 이번에 팔자 주름이 갑자기 3일 밤을 샜더니 팔자 주름이 빡 생겼어요. 저는 안 기뻐요. 저는 안 기쁘긴 한데. 근데 이런 몸의 흔적. 근데 여러분들이 노트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는데요. 나 잘하고 있어.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네. 내가 이만큼을 썼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마다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좀 이해되고 이렇게 막 좀 스토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쓰는 게 좀 바쁘면 좀 부담이에요. 그래서 필기 노트도 강의 노트도 마련을 해드렸어요. 원하면 다 해드려요. 그죠? 요거 진짜 노트 잘 쓴 친구가 있어가지고, 예, 그 친구 합격생 노트를, 양해 구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페이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가고요.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올해 이제 교재가 개편될 예정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통 기출문제를 이제 저는 YK가 연고 거고 CE가 중대 2대 건데요. 따로따로 문제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회차별이고요. 요거가 이제 최근 5개년이 되면 그 전에 게 또 좀 생기잖아요. 그걸 역으로 밀어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7개년이거든요. 그 중에 2개년을 이쪽으로 보내고 5개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올해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관연도 기출이라고, 관연도. 그러니까 요게 최근 5개년이고 이건 관연도고, 관연도는 단원별로 공부합니다. 단원별, 즉 단원별로 풀어서 뜯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좀 되죠. 그리고 이건 회차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차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교재 개편이 좀 있을 예정이고요. 올해는 또 조금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11월까지 제가 요거 뭐냐면 기출 조금 줄였어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를 좀 풀려고. 그래서 12월에 이런 예상 문제 6회 정도의 모의고사 형식을 좀 만들었어요. 예상 문제 좀 많이 풀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6회 모의고사를 풀 텐데 제가 주 2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매주 화목. 그죠? 매주 화목만 저한테 딱 비워주시면 돼. 근데 우리 인강은 요 다음날 올라가. 요 다음날. 요 뒤에 써있다. 요 다음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요 날짜, 이런 걸 좀 잘 기억하세요.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드려요. 이게 한번 정하면 1년 가, 1년.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케줄 조정을 하시지. 그러니까 딱 이 시간만 비우면 돼요. 그래서, 화목인데, 얘가 주 1회씩, 얘가 목,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 진행을 하고, 요때는 이제 화목을 하는데, 여기 3주. 이제 3주. 좀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왜냐하면 연대하고 고대하고 이대는 보통 12월 셋째 주쯤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 픽스해 이제. 이것도 뭐 수능처럼 우리도 있어요. 중대는 1월에 봐요. 중대 1월이라 좀 뒤에 있죠. 그래서 좀 빨리 이걸 마무리를 하고, 중대는 이제 또 좀, 그럼 또 까먹는다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중대는 좀 이번엔 직전 특강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고 제가 1월까지 여러분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직전 특강 마련해 드리고, 또 이때 이제, 이제 1차 합격 나오면 같이 면접도 대비하고 이런 일도 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서류라 그랬잖아요. 방학 때를 좀 미리 쓴다라던가. 꼭 뒤에 가서 이렇게 바쁜데, 시험 공부하기도 바쁜데 막 자소서 쓰고 그러지 말고, 자소서가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간이 진짜 막 2, 3주는 팍팍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쓰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딱 주 2회. 정해졌어요. 화목 고정 제 거예요. 화목. 그런데 인강은 제가 맨날 질문을 받는데 이게 하루면 올라와요. 하루면. 수금 그치. 인강에서는 수금이 제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강을 들을 때는요. 날짜를 정해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녁 때 18시, 6시에서 22시. 이때만 딱 시간 비워서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더도 하지 마시고 절대 중간에 클릭하지 마시고 멈추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2번 들어. 차라리 딱 이유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딱 2회씩만 꾸준히 공부하면 된다. 네, 그게 어디야? 그죠? 근데 처음에는 복습만 하다가 이제 영어 성적도 좀 되어 있고 7, 8월에 자소서도 좀 써놓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올 공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주 3회씩 공부하기도 해요. 제가 거리를 많이 드리니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 2회 공부가 될 겁니다. 시간 고정해 놓고 그 시간을 유지하면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인강의 문제점이 느려진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병행해 드릴 거고 특히 이제 제가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은 문제를 자신의 실력 테스트지로 써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내가 하나 툭툭 맞춰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문제풀이가 요령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발 문제풀이는 강의를 수강하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 강의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원래 정말 이것도 다 써요. 써가면서 설명하는 거. 그게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출제자만이 갖고 있는 의견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전 그게 답인 걸 안다고요. 그걸 배우시라는 얘기야. 그런 요령을. 왜냐면 생물이 다 말로 내는 시험 문제라서 말을 좀 잘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을 잘 아는 건 자기가 그 문제를 내본 사람이 알아요. 그게 영감 아니에요, 영감. 99%의 노력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대. 거기 완성, 생물의 감, 출제자처럼 생각하는 이 감,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시험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 시험 문제들은요, 사실은 7, 80점은 당연히 나와요. 문제는. 우리는 거기서 좀 더 맞춰야 되겠다고요. 그 좀 더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심화 생물이고, 사실은 기본만 해도 80점은 나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갖고 합격이 어렵다는 거죠, 최종 합격이. 그래서 또 서류가 부족하면 더 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심화 생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90점을 채웠다면 거기서 95점을 받기 위해서 요령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95에서 100을 가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생명계열의 편입을 준비해 보자. 일주일에 딱 2번 꾸준히 저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